어느 날 토끼가 찾아와 새로운 세계를 안내한다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캐나다에 오게 된 이유. 새로운 세계로 향할 때에는 늘 안내자가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게는 토끼가 찾아오죠. 토끼굴로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캐나다라는 이상한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해준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준영이네 가족입니다. 로맨스 영화의 몽실몽실한 오프닝처럼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4년 전 라온이가 4살 때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과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관상을 볼 줄은 모르지만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사람에겐 행복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편안한 미소로 아이를 챙기고 있는 준영 엄마를 발견한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며 차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영이와 라온이는 어린이집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그의 크리스마스 재롱잔치에서 준영 아빠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 함께 저녁 먹을까요? 가족과 가족이 만나 가족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겠죠. 아이들끼리 동갑, 아내들끼리 동갑, 아빠들끼리 1살 차이, 마니또처럼 개인끼리 친구도 되고 가족끼리도 죽이 척척 맞아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아의 즐거움과 고단함을 나누고 여수, 강원도, 속리산 등으로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너무나 좋던 찰나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준영 엄마는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준영이 가족은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보내면 2년 후에 돌아오기라도 하지 떠나면 다시 못 볼 상황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날 밤 아이들은 곤히 잠들고 넷이서 마신 맥주는 짭조름했습니다. 눈물. 준영네는 떠나며 캐나다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준영네가 한국으로 오지도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면회조차 안 되는 군대같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시계는 돌아가고 달력은 넘어갔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쯤 준영네는 우리를 초대했고 그들과 함께 한 달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여수, 강원도, 속리산이 아닌 디즈니랜드, 화이트락, 부차드가든을 함께 갔죠. 한 달간 머물며 문득 이 순간과 공간이 이상한 나라의 입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이네가 안내해준 이 길의 입구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들어가 볼지 아니면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갈지. 그리고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상한 나라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최소 2년은 살아보기 위해서요. 두 번째, 놀이동산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나 자유이용권을 결제해야 하듯이 캐나다에 도착하면서 이민국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놀이동산엔 입장권, 빅3, 빅5, 자유이용권이 있듯이 비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입장권에 해당하는 것이 관광비자라면 빅3, 빅5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학생비자, 워크비자입니다. 자유이용권은 영주권,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제가 학교를 다닐 2년 동안 체류를 보장해줍니다. 빅2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2년 이후 취업을 위해 3년 동안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빅5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학생비자면 나머지 한 명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공부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주소지 근처의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신분은 아빠인데요. 한국에서 이미 학생 비자를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점수를 받아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입학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2년에 대한 학생 비자가 나옵니다. 아빠는 이 서류를 가지고 캐나다 공항에서
실물 비자를 수령하면 됩니다. 마치 온라인에서 이미 계산을 완료했고 놀이동산 입구에서 실물 빅5 티켓을 수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자녀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복불복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티켓 수령 가능성이 100%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유학원의 상담과 각종 후기를 찾아본 결과 드물지만 아빠를 제외한 엄마나 아이들의 비자가 공항에서 제대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아빠만 빅5를 손에 쥐고 가족은 그냥 입장권만 얻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복불복이라고 합니다.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갑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물어봅니다. 빅5 보여주세요. 저 입장권만 우와!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실 수 신발이 날아갔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여기로 받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임금을 받게 되겠죠. 저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빅5 보여주세요. 저 입장권뿐인데요. 그렇다면 일할 수 없습니다. 좀 라온이랑 같이 상황극을 해봤습니다. 입장권만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자녀 학교 등록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 문제가 생겼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공항 이민국으로 갔는데 이민국 서버가 다운되었다면서 비자를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데 좀 말을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공항으로 오라고 합니다. 첫 단추부터 꼬인 거죠. 불복,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겐 모든 이 불복을 뒤덮을 강력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와, 이 정도가 제일 좋은 날씨. 저녁 뇌절. 세 번째, 이상한 나라에 정착하기. 놀이동산에 가면 물도 비싸고 머리띠 하나도 비싼 것처럼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생긴 게 맞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든 게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 준영네에 머물면서 준영이 가족의 차도 빌릴 수 있었기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누군가 저희처럼 캐나다에 오게 된다면 해야 될 필수 미션들을 지난 2주 동안 했습니다. 핸드폰 개통했고요. 공항으로 다시 가서 비자도 받았습니다. 안에서부터 들어가서 올라가. 캐나다 운전면허를 받았고요. 집을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도 열고 크레딧 카드도 만들었고요. 집을 구하는 과정은 한국과 좀 달라서 너무 어색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자세히 제가 써볼게요. 저희는 총 4개의 집을 보고 세 번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천사 같은 라온이 다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즐겁게 해줘야 돼요. 이 모든 미션들을 하는 틈틈이 우리 어디 갔죠? 수영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거 다 제가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젤리도 주고 음료도 승무원이 된 기분으로 두 분의 일정이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승무원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남자 승무원도 있습니다. 아무튼 등등을 체크해가면서 이상한 나라로의 이주 미션을 마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집도 구했고 한국에서 보냈던 차도 잘 도착해서 받았고요. 차도 저희는 한국에서 보냈어요. 이것도 따로 영상으로 찍었고 지금 은행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비자도 잘 받았고요.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해결해 볼게요. 2주간 소회를 적어봤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입구는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토끼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라온이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대요. 준영아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캐나다에 왔어. 고마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요.